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에 메워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가 교직원이 교장과 교감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습니다. 교직원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직원이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억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변현준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인가한 국내 유일의 실용음악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래퍼 지코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을 배출하는 등 대안교육의 모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정직원 A씨가 교장과 교감을 횡령 및 부패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은 제보자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를 감사했고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 교장과 교감을 해임한 상황. 그러나 공익제보자로 불리던 행정직원 A씨가 지위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사건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일하지 않는 남편과 지인 등 28명을 교직원으로 위장시켜 교직원 공제회로부터 8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제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8억 원가량을 지금 불법 대출 받은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공제에서는 이미 불법 대출 대상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통보를 했고 이 사람들을 교직원 공제에서 이미 이렇게 탈퇴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혐의가 드러나기 전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유출하는 등 학교를 향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공익제보자의 거짓된 증언으로 자퇴하거나 전학을 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퇴하거나 전학 간 그런 상황이고 학교가 비정상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기승전 결로 갔을 때는 항상 공익 제보자의 거짓된 증언들, 거짓된 근거들, 그 가짜 문서들, 사문서 위조된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전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진 불신들로 인하여서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행정직원 A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제보제도를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직원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상태라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일단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생들조차도 학교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비정상의 원인이 학교 측에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 제보자 A씨의 불법과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인하여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 제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변 보호했던 것들이 정확히 증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위가 곧 수립이 되어져서 학교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마음을 협력하여서 학교 정상화하는 데 더 힘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의 설립자이자 전 교장인 장학일 예수마을교회 담임 목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이라면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사건의 진실과 허위를 가리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사태 수습과 함께 학교의 내실을 다지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큰 내용을 겪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그러나 제보자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철저하게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인을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 유명인이 자살을 할 경우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즉 자살을 모방하는 현상은 청소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젊은 층일수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살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살을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친숙하고 일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박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묘사되는 자살 사건은 현실과 가상에 대한 구분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자살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지난해 다소 줄었던 자살 사망자가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어 언론 매체의 보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의 자살을 보도할 때에 유의할 것은 이 사람들이 자살을 묘하거나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사회에 온 사실, 이들이 죽음이 타인의 부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조명하는 것이 좋겠고 자살행위 보도, 자살 발생원에 단순한 설명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은 경제 상태와 연관성이 크고 실업률이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자살의 대표적인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31.6%, 경제적 문제가 25.7%, 육체와 질병적인 문제가 18.4% 순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자살 시도를 했던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자살 시도의 많은 부분은 자살 시도자가 삶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응급구조 신호라면서 우리 사회는 자살 시도자가 보내는 이 신호에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자살 정보 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정보 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자살은 삶을 끝내기 위한 자해적 이상 등이 아니다. 삶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행동이다. 이 사람들이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살 시도의 많은 부분은 삶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응급구조입니다. SOS 시도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한 선택, 자살. 우리 사회가 자살을 더는 미화하거나 자살자를 영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교회에 내린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조치였다면서 이 조치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한 규제를 가해 한국교회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본은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집회 금지가 아닌 방역에 초점에 맞춰주기를 바란다면서 전국 교회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을 산 지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 발생이 1월 20일이었는데 그동안 달라진 세상 속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6개월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홍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신조어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신조어는 들어보면은 대략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것이 있으면서도 꼭 몇 가지 중 하나는 잘 몰라서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혹시 돌밥돌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실까요? 돌밥돌밥이요? 네. 네. 저 혼밥은 좀 들어봤는데 돌밥돌밥은 모르겠는데 어떤 뜻일까요? 네, 돌밥돌밥이라는 말은 이제 돌아서면 밥을 하고 또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주부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네, 이제 학교가 이제 개강이 늦춰지거나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집안에 계속 있게 되니까
아이들의 식사를 계속 챙겨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주부들, 그런 엄마들의 상황을 표현한 말인데요. 네네. 좀 웃기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 말을 줄이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그 세대들이나 같은 상황을 겪는 그런 이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말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예, 돌밥도 처음 들어봤고 또 새로 만들어진 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우리들의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신조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이제 금스크라고 해서 몇 개월 전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졌을 때 네. 금처럼 귀한 마스크라고 해서 붙여진 신조어고 또 코스크나 턱스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스크는 마스크를 이제 코가 보이게 대충 쓴다든가 네네. 이제 턱스크는 턱에 대충 걸치고 다닌다든가 이런 모습을 이제 대충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알려진 거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 살천지 또 자가격리가 아니라 작아격리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쪘다거나 살이 쪄서 옷이 작아졌다는 등의 뜻으로 이제 재밌게 표현한 말들인데 예. 이제 사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제 상황을 너무 가볍게 표현하고 있다는 비판도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신조어도 많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도 정말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아요. 우선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지역 경제 분위기가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 크게 특히 지역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고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대신 온라인 쇼핑몰 매장은 어느 부분에서는 또 호황을 누리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다소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지역 경제가 정말 말씀드렸듯이 눈에 띄게 냉각이 되고 있어서 각 지자체들마다 경제 살리기 운동이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대구 같은 경우에서도 대구 행복페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로 지원과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책을 여러 지자체들이 펼쳐오면서 희망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이제 경제 활성화 전략 중 하나로 계속 열심을 내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 현장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올해 새롭게 보게 된 모습들이 많은데 개강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모습들, 또 교실에서 자리를 넓게 띄어서 또 투명 칸막이를 세워서 앉히고 또 예. 학교 식당에서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또 일렬로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들 참 처음 보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예배 전후마다 이제 교인들이 예배당에 계속 있지 못하고 다 나와서 빈 예배당을 이제 방역을 한다든지 또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 QR 코드를 찍고 들어간다든지의 모습들 그런 것들 다 변화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람 많은 도시에서 나와서 더 여유로운 자연을 즐기면서 코로나 없는 좀 맑은 공기도 마시러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도 가능한 휴식 시간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교계에서도 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다고요?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준비해왔던 일정이나 행사,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를 견디기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기독교계 연합단체나 한국교회 주요 교단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나 어떤 단체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나 마스크, 방역 지원 등을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해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소개된 것들 중에는 경기도 평택의 세중앙교회가 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회 내적으로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양육과 관련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좀 강화를 시켜서 교인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또 다시 어려운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지역 경제뿐 아니라 지역 환경을 보살피면서 방역뿐만 아니라 거리 정화 활동,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주워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활동, 또 길거리에서 마스크,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기, 또 취약계층 반찬 나눔 등의 그런 사랑 나눔 세븐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조명이 됐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뭐 2차 대유행 경고도 있고 또 상반기에 코로나 충격이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네. 교계에도 좀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제 작은 교회는 이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네. 중대형 교회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참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이제 영적인 교회라면 정말 영적인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여름에 이제 다양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그런 수련회나 캠프, 부흥성회 같은 것들이 모두 축소나 크게 취소가 되면서 이번 영적인 부분의 필요도 채우기가 이제 교인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맘때쯤은 원래 이제 재충전을 원하는 교인들이 참 많은 건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겪을 그런 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단들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 안에서 좀 더 큰 교회들, 힘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작은 미자립 교회들과의 연계 사역을 하거나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서울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 주일부터 이제 어려운 곳에 나눔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제 당회와 모든 교인들 차원으로 코로나19 기금을 이제 차곡차곡 연말까지 모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 영적 관리와 경제적 대비가 이렇게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더 지혜롭게 방역 방안을 세우고 또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사회적으로도 교회들이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자, 코로나19와 함께한 6개월, 그야말로 곳곳에 어려움이 여전합니다만 이 길의 끝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홍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대면 영역이 커지면서 IT 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IT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IT 기술을 선교 분야에 접목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포넷 이수정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뭐 IT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도 상당히 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여성의 분포는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25년 전에 네.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는 여성 CEO 이러면은 되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요새는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여성 뭐의 활동이 남성 못지않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포넷이 어떤 회사인지 지금 예. 설명을 해주시죠. 이포넷은 25년 된 금융 전문 회사예요. 네. 예, 우리나라 조달청이 나라장터라는 입찰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23년 전에 그 입찰 시스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정부 모든 기관이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무슨 페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페이나 포인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웬만한 페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그 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거 몰랐습니다. 네. 예.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IT 선교의 뜻을 두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예,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물건도 사고 심지어 친구도 만나서 결혼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같은 쉬운 IT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집에서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가 IT 선교입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선교하면 이제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어떤 네네네.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네. 그런 거랑은 좀 전혀 다른 개념의 예, IT 예, 선교가 예. 그런 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이제 이런 뜻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개발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IT 선교를 7년 반 전부터 FMNC라는 선교회랑 동역하면서 일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 했던 일이 선교회를 가보면 늘 돈이 없잖아요. 예. 선교원금이 꼭 필요해서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바리바리 뭐 물건을 가지고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하고 판다든지 그다음에 뭐 음악회도 4번이나 하고요. 선교원금 모금을 위해서 뭐 바자회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IT 회사 대표인데 하나님 이 선교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만들게 된 게 체리라는 앱인데요. 네. 체리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부금뿐 아니라 선교헌금 그리고 교회에 지금 헌금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선교단체나 교회가 가입을 하시면 우리 교회의 전용 앱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이거 좀 개발비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개발비가 이게 2년 정도 개발했고 네네. 40억에서 50억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리 앱은 이제 무료로 보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열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아이디어나 이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 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공표를 하고 개발을 한 거고 네. 교회 입장에서 도입비, 구축비, 사용료가 전혀 없는 무료 앱입니다. 예, 사실 뭐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고 그야말로 이제 생활 속 곳곳으로 들어온 좀 IT의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은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다리미로 데려서 드리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좌이체를 주로 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앱을 켜고 그때부터 계좌이체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다 지나기도 하고 저같이 이수정 이런 이름은 4명이나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럼 동명이인을 또 골라내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이 체리라는 앱을 쓰면 헌금액을 넣고 바로 비밀번호만 누르면 헌금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앱이 헌금만 드릴 수 있는 앱이 아니고요. 지금 뭐 QR 체크인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QR 리더기나 이런 걸 사지 않아도 교회 QR 코드를 게시해 놓으면 이 앱에서 읽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신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원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들이 이 체리 앱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회나 여러 기관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변화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지, 적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그래도 정성을 담고 싶고 뭔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나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영적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앱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냥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는 헌금을 드리듯이 봉투에 하나하나 담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땐 특별히 봉투에다 감사 제목이나 이런 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앱에서 헌금을 할 때도 각 헌금마다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프라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급적 더 많이 고민해서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앱을 통해서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히 실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 교육이란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인식 변화도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10주간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오프라인 때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전 때부터 해왔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도 이 교육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시던 분이 이 10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우수 졸업생으로 이제 졸업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IT 기술로 선교를 꿈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역을 좀 감당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좀 앞으로의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로 한국 교회나 선교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첼이라는 앱을 통해서 한국 교계나 선교계가 조금 더 이렇게 회복하고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데 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이포넷 이수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6개월을 보내면서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고 지금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그때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